안녕하십니까. 세부 2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차원 패턴 매칭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쪽 3차원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셀과 P셀에서의 옥타브와 RF의 매칭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M셀과 P셀은 옥타브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M셀은 이제 그 흑백 모드로 옥타브가 가장 낮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블러된 굉장히 흐릿한 영상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제 그 높아지는 영상까지 가는 건데 가장 높은 해상도는 이제 그 M셀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P셀은 가장 낮은 해상도는 빼고 이제 높은 해상도만 이렇게 좀 옥타브가 겹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M셀에서는 이제 그 음영 패턴하고 모션을 구합니다. 그래서 모션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이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음영 패턴을 구해서 그거를 어떻게 3차원 쪽 클래스로 매칭을 시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영의 전체 구도를 이제 가장 낮은 옥타브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점점 세세한 음영을 파악해 나가는 식으로 하죠. 근데 이제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각 옥타브마다 이 RF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옥타브에서는 이렇게 RF가 빨간색처럼 작은 RF는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제 큰 이제 것들만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이제 파란색하고 녹색 두 개만 이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가장 낮은 이제 가장 작은 RF입니다. 여기서 옥타브에서. 근데 이게 파란색이 이렇게 크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파란색보다 굉장히 작은 이런 부분들은 검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의 이제 그 영역들만 검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러이러한 그 크기의 RF를 검출을 하고 좀 더 이제 높은 옥탑에 오면은 그거보다는 좀 더 작은 RF를 이제 검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낮은 해상도부터 이제 이렇게 쭉 매칭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대체적인 어떤 큰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데서 내려다본 즉 먼 거리에서 본 그러한 대체적인 그 음영 패턴을 구한 다음에 그걸 이제 세세한 음영 패턴으로 쪼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쪼개 나가면서 그거를 이제 그 영역으로 나눈 다음에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그 칼라시노인 피셀에서 이제 좀 더 높은 옥타브에서부터 다시 또 이렇게 RF 크기를 줄여가면서 이제 점점 이제 디테일을 이제 파악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까맣게 사각형으로 쓴 거는 이제 그 심플셀입니다. 물론 이제 심플셀이 이렇게 작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이제 좀 단지 그냥 표시를 위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디시전은 그러니까 그 판단은 가장 디테일이 많은 그런 이제 피셀의 끝에 옥타브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뭐 그렇지 않아도 어느 순간 이제 언뜻 보고도 파악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데서 이제 딱 인식이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때 이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여기서 이거를 디테일을 파악을 내면 아무래도 눈동자를 좀 고정을 시키고 약간 0. 몇 초 정도는 그걸 자세히 들여다 봐야지 그게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언뜻 파악되는 거는 이 전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옥타브하고 RF의 매칭 순서는 알았으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패턴, 이제 템플릿이죠. 패턴의 매칭 순서는 어떤 식으로 돼 가느냐라는 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3차원 이제 체만 남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 보면은 점선 면체식으로 이제 매칭을 시켜나가면서 인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출 순서를 보시면은 점선 면체라는 게 보면은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의 순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전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0, 1, 2, 3 차원은 이제 0 차원은 갱글리언셀 즉 점이죠. 여기서 이제 가운데가 주위보다 밝을 때 이게 발화가 되는 이렇게 발화가 되는 온 센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점의 어떤 포지션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가 된다는 뜻이죠. 그거를 쭉 연결을 해가지고 심플셀에서는 뭐죠? 이렇게 선을 이제 탐색을 했었죠. 이 선 탐색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그니처 부분, 저기 이제 코너나 이제 곡선이 있어도 굉장히 좀 커베처가 빠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쭉 이어서 같은 모션이 있는 것들을 전부 이제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 디텍션을 해가지고 어떤 이러한 패턴을 검출을 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패턴이 결국 이제 면이죠. 그러니까 2차원 면이에요. 그러니까 2차원 면이고 이제 3차원으로 올라가면은 전 시간에 잠깐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면과 면이 이제 합쳐져야지 이제 3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에즈라고 얘기를 하고 세 개의 면이 모인 거는 이제 코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관계 없습니다. 이것도 다 에즈고 그러니까 전체 에즈 중에서 특별하게 이제 그 세 면 이상이 모이는 걸 이제 코너라고 얘기를 이제 하죠. 물론 2차원에서의 코너는 두 개의 선이 접하는 그런 데를 이제 코너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3차원에서의 코너는 면이 접하는 그런 거를 이제 이런 데를 이제 코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코너나 에지 이런 거를 3차원에서나 2차원에서 여기서 이제 구하는데 똑같이 이제 그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 구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이제 그라디안트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라디안트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코너점이 이제 음향이 이제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에 있거나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3차원으로 간주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이퍼 컴플렉스 셀 중에서도 특별히 3차원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다.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컴플렉스 셀,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 이제 탐색을 한 결과를 봐서 거기 그라디안트가 있으면 그걸 3차원이라고 취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코너 같은 게 있으면 3차원이라고 취급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데서 이게 에지와 코너 중에서 그라디안트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즉 이런 그라디안트가 만약 여기 없으면 이건 2차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2차원 그 차이를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2차원 면에 이제 그 매칭 순서 그거를 먼저 이제 봐야지 될 것 같군요. 요거를 봐야지 이제 그 다음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디텍션을 하느냐 이거를 이제 자세하게 한번 이 프로시저를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제 이러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이제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 모여가지고 이러한 이제 면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면을 구성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레이어 1, 2, 3, 4까지가 있는데 레이어 1에서는 가장 작은 RF가 동작이 되죠. 그래서 빨갛게 표시된 것처럼 여기서 전부 여기서는 이제 거기에 들어갈 만한 그런 이제 코너들만 이제 탐색을 해냅니다. 여기 이렇게 코너가 탐색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이어면 RF가 이제 커지죠. 그래서 RF가 커지면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보라색을 보시면은 여기 이 보라색의 RF에 빨간색 두 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이제 두 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묶입니다. 요거 두 개가 묶이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여기 코너에서 보시면은 이 코너 양쪽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라색의 RF에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굴려봐도 두 개가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이거는 레이어 2에서 묶이지를 않습니다. 이거 두 개는. 그래서 어디서 묶이냐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좀 더 큰 RF, 즉 레이어 3에서 이제 두 개가 뭉쳐지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레이어 3에서 다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개씩 뭉친 보라색으로 표시된 그것들이 다시 여기서 파란색으로 이제 뭉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두 개씩 뭉쳐가지고 여기서 네 개가 뭉쳐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어떤 파란색이 옆에서 자기가 먼저 잡아버려서 보라색이 뭉쳐지기 전에 자기가 네 개를 한꺼번에 잡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러니까 이런 회로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회로만 있다 그러면 이게 동작이 되겠지만, 이 사이드로 뭐 뉴런이 좀 약간 좀 남아서 개수가 이 사이드로 가는 거를 이제 탐색하는 이러한 그 파란색 뉴런의 회로가 있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오면서 곧바로 네 개가 그냥 뭉쳐져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뭉쳐진 거가 있을 수가 있고 두 개가 이제 뭉쳐져서 네 개로 된 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건 간에 이거는 좀 약간 그 생물학적인 얘기를 하면은 사람마다 좀 약간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경험을 먼저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뭉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뭉쳐서 이런 식으로 패턴이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거 두 개가 뭉쳐서 이렇게 패턴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처음부터 레이어 2하고 레이어 3는 건너뛰고 그냥 여기서 모든 게 다 빨간 것부터 와가지고 이 여섯 개의 코너들이 레이어 4에서 한꺼번에 뭉쳐서 이러한 패턴으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어느 쪽이 정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 두 개씩 묶는 경우를 이제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우의 가지수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게 어디로 패스를 통하건 이렇게 공통의 모션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그룹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매칭 과정에서 과연 이제 어떤 것들끼리 묶일까, 그룹핑이 될까? 이제 전에 이거는 이제 뇌의 루틴들을 설명을 하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써보면 이제 묶을 때는 이제 모션 외에, 즉 모션이 같으면 당연히 묶이겠죠. 모션에 다음과 같은 이제 그룹핑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건 뭐 필수 조건인데, 그룹핑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RF 내에 그것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RF 바깥에 있는 거는 뭐 그거는 치해 복권에 의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RF 크기는 그 전 레이어의 2배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RF 크기가 3배, 4배가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코너들의 개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거에 따라서 거기를 컨비네이션 하면은 그 경우의 가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한꺼번에 계산을 하느니 두 개씩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RF 크기를 2배로 하면은 이게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그 두 개 묶을 건가 말 거냐, 묶을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로 하는 게 저희 그 세부에서는 선호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개로 묶일 때는 확률을 표시해야 됩니다. 확률 값이 높은 쪽으로 그룹핑이 되는 거를 가는데, 그러니까 두 개씩 묶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컨텍스트를 확실하게 더 많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즉 두 개밖에 못 보죠. 그 컨텍스트가 두 개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못 묶었을 때는 위쪽으로 가서 좀 이상한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묶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묶었을 때의 뒤에 쪽에서 만약 그 내가 원하는 알파벳이 안 생기면은 전혀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확률 값을 이제 표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확률 값에 따라서 가장 큰 확률들을 묶어 나가는 식으로 해서 로컬 미니멈으로 빠지는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도 그 이제 뇌에서도 그 뉴런하고 뉴런 사이가 이제
연결이 되죠. 커넥션이 되는데 그 커넥션 되는 가지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확률이 발생한, 즉 발생 확률이 많았던 그런 부분들은 그 가지가 굉장히 이제 탄탄하게 어떤 밀랍 성분들이 이렇게 거기 쭉 붙으면서 굉장히 안 끊어지는 거죠. 단단하게 이제 굳어지는 그런 거를 고착화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결국 이제 확률을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이제 더 크게 표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알고리즘에서 확률로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룹핑의 조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그 게슈탈트 원리가 동작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밀러리티 같은 거죠. 컨티뉴어티 이어지는 거고요. 심플리시티 이거는 뭐 모양이 있을 때 그걸 가장 간단한 도형으로 조합을 해서 표시한다는 거고요. 시머트리는 대칭이죠. 프락시머티는 근접성이에요. 가까이 있는 거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거는 가까이 있는 것들끼리 묶이죠. 커넥티드니스는 붙어 있는 것들끼리 묶이는 거고, 커먼 페이트는 보면은 같은 성질의 것들이 아닌 거, 그것만 이제 딸랑 이제 떨어져 나오는 거고, 커먼 리전은 이렇게 외곽에 박스 같은 걸로 둘러싸면은 요게 이제 그 어떤 요게 묶여서 보이는 그런 현상이고, 피겨 그라운드는 이게 배경이냐, 뭐 전경이냐 이거를 나눌 때 이렇게 보면 사람이고 이렇게 보면 촛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클로저는 이제 이게 초클래스 개념인데 이제 그 일부분만 보고서도 이제 그 하나의 여기서 삼각형이 보이는 그런 거를 이제 클로저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게슈탈트 원리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제 묶이게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유념해서 봐야 될 게 묶이는 확률 중에 가장 처음에 적용되는 게 심플리시 베스트입니다. 즉 심플리시티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두 개는 약간 이제 그 전에는 특별하게 말씀 안 드렸었는데 이게 두 개는 반대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뾰족하게 나온 경우는 이 뾰족한 거를 보면은 우리는 이거는 삼각형의 끝부분이다. 창 끝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거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뾰족한 부분은 일단 생각나는 게 삼각형이에요. 왜냐하면 사각형서부터는 별 뾰족하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삼각형을 먼저 띄어내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원에 가까우니까 여기 부분은 없더라도 원처럼 보고 이런 가장 먼저 생각난다는 건 뭐냐면 확률이 가장 높은 거란 얘기예요. 그거 이제 액티브적으로 즉 이렇게 좀 주동적으로 생각이 난 다음에 액티브라고 이제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패시브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삼각형이 이렇게 한번 먹힌 꼴이죠. 그래서 능동적인 거는 이제 삼각형에 이제 그보다는 삼각형에 의해서 파인 모양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패시브, 즉 이제 그 수동적인 어떤 그러한 면인데 결국은 뾰족한 부분을 봤을 때는 삼각형이 생각난다는 거는 이제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플리시티하고 클로저가 반대적인 개념인데 하여튼 간에 이러한 법칙들이 적용이 됐었다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칙들이 이걸 할 때 왜 다시 말씀드리냐면은 이 법칙들이 3차원의 클래스를 조성할 때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2차원 자체를 그러니까 면과 면의 3차원의 즉 2차원이 면 2개나 3개를 뭉쳐서 조합을 해서 3차원을 만들 때 이거와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이 된다.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저거 준 것이 이제 그 3차원 템플릿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면과 면을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선을 합하면은 이제 2차원이 면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 3차원 템플릿에서는 면 플러스 면이다. 즉 면들의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들의 조합인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에지하고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지 코너 다음에 이제 그라디안트라는 게 있는데 그라디안트는 이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고 에지하고 코너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차원 물체를 묶을 때는 2차원에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면 이상이 만나는 것을 엣지라고 하는데 이제 그 세 면 이상을 만나는 것을 특별히 이제 그 코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차원 코너죠. 그러니까 2차원 코너인 경우는 아까 두 개의 선이 만난다고 말씀드렸죠. 3차원 코너는 뭐냐면 세 개의 면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엣지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엣지와 코너는 이제 3차원 경계선들이에요. 그래서 경계선에 접한 면들의 컬러가 이제 솔리드인 경우는 2차원 도형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게 얘인데 여기서는 이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컬러나 이제 그 모양이 똑같은 거를 했는데 여기 전체를 다 가리고 여기 전체를 다 가리고 여기 그 안에 이 동그라미 안에만 봤을 때는 요거하고 요게 3차원인지 요게 이런 2차원 도형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게 M셀로 이제 음영을 표시를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M셀로 보면 그러니까 흑백으로 보면은 여기 안에만 봐도 그러니까 여기 바깥을 다 가리고 안에만 봐도 흑백으로 보면은 요게 이거는 입체적으로 보여요. 약간 더 요거보다는 컬러가 있는 경우보다는 그래서 M셀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M셀에서 흑백으로 보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전체적을 바깥을 외부를 이제 그 가리지 말고 이제 전체적인 그 모양을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정육면체로 이제 보여지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어떤 그 바깥에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 이거는 컨텍스트를 보시면은 이게 그 정육 명체가 아니네. 그냥 이렇게 어떤 나라 국기 같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2차원 도형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이 컨텍스트를 봐도 이게 전혀 3차원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도형으로 이제 우리가 간주를 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입체로 간주를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동그라미 안에만 봤을 때, 즉 주위를 가리고 동그라미 안에만 봤을 때는 이게 3차원 입체인지 아니면은 2차원 도형인지는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변의 컨텍스트 맥락하고 이제 그라디안트가 있느냐 없느냐 3차원인 경우에 이제 분분 그라디안트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그게 2차원인지 3차원인지는 전체적인 거를 다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차원의 예를 보면은 여기가 코너고 아까 여기가 이제 엣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이 면에 이제 그레이 레벨들이 여기처럼 완전히 이게 완전한 솔리드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식의 이제 그라디안트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코너하고 엣지는 알겠는데 그라디안트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까라는 거를 보면은 이거의 특징은 이제 그레이 레벨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영역은 나눠졌지만 이 그레이 레벨의 차이가 거의 없고 또는 약간씩 이제 변하는 시기죠. 그 다음에 무늬가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제 좀 뭐 원이라든가 뭐 원이면 아니면 직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랜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하고 이제 그 레벨의 차이가 별로 없을 때는 이걸 이제 이거는 그라디안트다라고 해가지고 요 면의 안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영역은 그라디안트로 선언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그라디안트로 선언을 해서 여기 그라디안트로 판명된 이러한 그 컨투어에 대해서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세 개가 라인이 겹쳐도 이 세 개 자체를 이제 코너 여기서 이제 세 개가 겹쳐서 코너라고 됐죠. 세 개 자체를 이제 코너라고 이제 그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선 중에 그라디안트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엣지 선이 있는데 엣지 선들이 합쳐질 때만 이제 이게 정확한 코너구나. 그 다음에 이게 3차원의 음영을 나타내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이제 그 티버텍스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물체가 아닌 상태에서 서로가 이제 그 뎁스로 겹쳐질 때는 이렇게
티버텍스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티버텍스가 생길 때는 이렇게 선이 세 개가 겹쳐져도 이게 뎁스로 판정이 되면은 이거는 3차원이라기보다는 뭐 뎁스도 3차원이죠. 근데 3차원이라기보다는 뎁스고 이거는 같은 물체에 소속된 에지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지하고 코너의 예를 보시면은 이제 옥타브별로 한번 이제 에지의 출력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제 사진으로 찍은 거고 이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그런 정육 면체인데 그거를 보시면 인위적으로 만든 정육 면체가 비교적 깨끗하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여기 그 이제 솔리드기 때문에 이제 좀 깨끗하게 나와요. 여기는 바깥에는 이제 그라디안트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라디안트 무늬가 생기겠죠. 근데 여기 솔리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라디안트 무늬가 생기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라디안트로 판단한다고 써 있죠. 근데 이건 이런 거 왜 생기냐 하면은 결국은 뭐 눈이나 카메라나 어떤 뭐 특히 뭐 잘못해서 JPEG 코딩을 하거나 이건 JPEG 코딩을 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그 레벨에 이제 거기서 노이즈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끼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노이즈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그라디언트 패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라디언트로 판단을 해서 이 자체를 하나의 에지로 이제 간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에지만 갖고 판단을 하면 여기가 이제 코너로 판단이 되는 것이고 자연적인 물체로 보면은 자연적인 물체가 아무래도 보면은 뭐 그렇게 솔리드로 완벽하게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제 그라디안트로 판명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라디안트로 판단이 되는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에지들만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코너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점점 블러링을 시켜가면서 영역을 단순화 시켜가다가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게 없어져요. 이게 없어집니다. 이 선은 이게 점선으로 돼 있는 거는 나오지 않은 선이에요. 왜냐하면 여기하고 여기 레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2옥타브에서 나오는데 2옥타브에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옥타브를 감안을 해봤을 때 여기서 코너로 판단이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코너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가상 에지를 하나를 이제 그려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줘야지 우리가 이거를 잘 확실하게 뭐 빛의 방향이나 빛의 뭐 여러 가지 성질에 의해서도 이게 에지들이 숨겨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차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뭐 언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문장 외의 지식이라고 그러죠. 문장 내에 없는 거, 즉 그림 내에 없는 그 그림 외의 지식으로 해서 여기서 가상에지를 이제 넣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차원 이제 템플릿에서는 이제 면과 면이 만나는데 그라디안트도 일단 면과 면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영역이 이제 나눠지니까 그래서 그 면과 면이 나눠지는데 그게 이제 그라디안트로 이제 판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에지와는 달리 이제 여러 면들이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배열이 되는데 이제 보시면은 에지 경계선이 이제 여기 그 경계선이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직선이면 이런 식으로 직선이면은 그라디언트들도 이제 직선으로 보통 많이 생각이 돼요. 이제 보면 그런 물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뇌가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이 된 거죠. 에지가 곡선이면 즉 이제 여기가 곡선이면은 그라디언트도 곡선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이제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운더리하고 그라디안트를 잘 살펴서 바운더리가 곡선이면 그라디안트도 한번 곡선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직선이면 그라디안트도 직선을 찾아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탐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건 이제 진짜 서서히 변하는 그라디안트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두 개만 그렸는데 이렇게 쭉 겹치게 쭉 밀고 가야 돼요. 그 밀고 가는 거를 여기서 좀 더 큰 RF에서 한꺼번에 살펴보면 이쪽 방향의 곡선으로 계속 이게
어두워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라디안트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는 아예 그냥 그 원기둥인데 원기둥에 이렇게 그 면을 완전히 면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각이 약간씩 진 그런 면이 있는데 이건 뭐 영락없는 뭐 그라디안트로 판단을 하는 거죠. 뭐 그라디안트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페이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 자체가 뭐 약간의 그 아주 얇은 에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눈도 지금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라디안트라고 보기에는 어떤 그 각진 원통형이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라디안트가 있는데 이거는 그라디안트가 여기는 그라디안트가 곡선으로 쭉 가는 모양이었다면 이거는 그라디안트가 이렇게 부채꼴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라디안트 패턴도 필요하고 이런 그라디안트 패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이런 패턴도 필요하고 이런 패턴도 필요하고 이런 패턴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볼에서나 뭐 턱에서 이렇게 약간 그 연필로 문질러서 약간 음향을 내는 정도 아주 얇은 음향이죠. 화장하듯이. 그런 식의 그라디안트 패턴도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러한 짙은 이런 그라디안트 패턴도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라디안트 패턴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라디안트 패턴이 뭐 에지 패턴도 엄청나게 많겠지만 그라디안트 패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 도형의 그 템플릿도 전에 그 C 파라메타를 이제 그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만들 때도 뭐 1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라디언트 패턴 같은 경우는 뭐 3차원으로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패턴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 물론 이제 그라디언트 패턴도 크기 불변, 뭐 모양 불변, 그다음에 뭐 회전 불변 다 불변이죠. 그렇게 불변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놔도 굉장히 종류가 이제 많아진다. 2차원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거를 이제 보시면 이게 물결무늬인데 전에는 이제 물결무늬를 이제 뎁스로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왜 뎁스로 보일까? 이게 뎁스가 되는 거가 결국 이게 그 물결무늬고 물결무늬라는 것 자체가 그라디안트에서 어떤 영역을 나누는 게 드라디안트 아닙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영역이 나눠지죠. 아까 위에서도 이제 그 영역이 나눠지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영역이 나눠지는 거 이게 그라디안트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 물결 무늬가 결국 그라디안트 패턴의 경계선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육각형 같은 것도 보시면은 우리가 위에서 보면은 이게 좀 넓게 보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간격이 큽니다. 근데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점점 줄어지면서 옆에서 보면은 완전히 없어지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결국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뎁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뎁스가 있지 않으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위치를 조정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뎁스로 보이기 때문에 이 뎁스로 되는 거가 이렇게 위에 윗면을 나타내듯이 즉 사이의 간격으로 나타나서 이게 꼭 어떤 뎁스가 있는 3차원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라디안트가 있다는 결국 그건 뭐냐면은 물결무늬의 간격이 조정된다는 거고 이렇게 간격이 조정된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그 물체가 3차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라디안트의 예를 보시면 이제 옥타브별 그라디안트의 이제 출력례를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건 좀 이제 자연적인 자연적인 구를 봤을 때 무늬가 이렇게 옥타브별로 이제 점점 이제 물결 무늬가 이제 줄 무늬가 좀 줄어들긴 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좀 이제 그 엠셀에서 가장 블러드된 즉 이제 좀 많이 그 저역 쪽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약간 좀 그래도 고역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라디안트 영역이 굉장히 잘게 나눠집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이건 그라디안트구나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이거를 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구라고 생각이 들 뿐 이거 자체는 인위적으로 여기다가 보면은 이게 줄이 가죠. 여기서 이렇게 약간 줄이 간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구라고 보이는 거는 이 위쪽 때문에 그래요. 이 위쪽의 원인 경우에 보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직선 패턴이 이제 쭉 인위적으로 넣은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정확히 직선 패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약간씩
이제 밝아지는 그런 패턴이면서 이거가 이제 그 한꺼번에 보라색으로 합쳐보면은 이게 그라디언트, 이 그라디언트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략화를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그라디언트가 있건 이런 그라디언트가 있건 뭐 보는 어떤 느낌은 다르지만 우리는 전부 3차원으로, 즉 그라디언트가 있으면 3차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미지에서의 어떤 M셀에서의 매칭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맨 첫 페이지에서 넣었던 M셀에서의 이 옥타브 3개인데요. 그 옥타브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옥타브에서는 이제 그 가장 낮은 옥타브에서는 이제 그 두 개의 RF를 이그젠플로 그렸었죠. 그래서 파란 여기서 이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좀 잘 보이라고 이제 파란 걸로 보시면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하늘색 이제 옥타브가 RF가 있으면 이 RF보다 훨씬 작은 이런 패턴들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RF에 거의 근접하는 그 RF 크기 정도 되는 그러한 그 영역들만은 이제 구합니다. 최외곽이죠. 그러니까 외곽 컨투어 정도만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얼굴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컨투어들을 구하면 여기서 눈도 구해주고 뭐 점 같은 경우도 구해주고 여기서 코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작은 패턴, 즉 이러한 큰 RF에서는 그 RF의 크기에 거의 근접하는 그러한 영역들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은 것들은 잡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대강의 어떤 그런 음영을 이제 이쪽 영역이 그러니까 꼭 그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대략의 어떤 그런 영역만 잡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잡지를 않고, 만약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작은 빨간 작은 RF를 여기다 갖다 놔야 이게 잡히는 건데 가장 낮은 옥타브에서는 이러한 빨간 것 같은 작은 RF를 아예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굵직굵직한 것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잡았을 때 여기 얼굴이 하나가 잡히고요. 하얀색으로 표시되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에 RF로 잡았을 때 이쪽 머리 부분이 이렇게 잡히게 되죠. 이쪽에서 잡히면 이게 약간의 이제 왼쪽 머리 부분이 잡혀서 이거를 통째로 이제 다시 이제 초록색의 이 RF로 통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러한 음영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면하고 이러한 면 세 개가 합쳐져서 어떤 그러한 음영 패턴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가 한꺼번에 2차원 하이퍼 컴플렉스 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두 개를 잡고 또 이거 두 개를 잡아서 두 개씩 잡은 다음에 이거 세 개를 합칠 수도 있고 이거 세 개를 한꺼번에 합칠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합치든 간에 결국은 나중에는 이 세 개는 하나의 음영 패턴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 2차원 하이퍼 컴플렉스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세 개가 잡혀서 영역의 세 개가 잡혀서 어떠한 3차원, 그러니까 3차원 음영 패턴을 나타낸다고 보는 거죠. 물론 여기서만 보시면 이게 2차원 도형 패턴인지 아니면 이게 머리를 나타내는 3차원 입체 패턴인지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가 이제 계속 옥타브를 높여가면서 다시 이제 여기서 똑같은 식으로 옥타브를 높이면 이제 RF가 줄어들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RF를 줄이는 상태에서 또 작은 것들을 눈을 잡고 그 옆에 있는 다시 눈 언저리를 잡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뭔가가 또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음영 패턴이죠. 여기서도 또 더 작은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더 작은 높은 옥타브로 갈수록 여기 이 패턴들을 보면은 이게 그라디언트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그라디언트는 얇은 어떤 선이나 원들이
이렇게 싹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높은 주파수에서 검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굵직굵직하게 하는 데에서는 그라디언트들이 다 뭉개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데선 그라디언트들이 검출되지 않고 이렇게 이 에지나 코너들이 검출될 확률이 높죠. 이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라디언트들이 검출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일단 여기서 그라디언트로 판단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그라디언트의 에지들은 이쪽에서는 전부 그 에지를 측정하는데 뺀다고 그랬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부 검출을 해서 나중에 픽셀까지 가봤더니 이거 3차원이네. 어떤 맥락을 보고 다 봤더니 여기서는 지금 2차원인지 3차원인지 잘 구별이 안 갔지만 전체적인 걸 쭉 이거 여기서 해보고 그다음에 픽셀도 아래서 칼라 신호도 다 측정을 해보고 했더니 이거는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이건 3차원이다. 왜냐? 이건 사람 머리이기 때문에 사람 얼굴이고 사람 머리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이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쪽 3차원 클래스가 이번 강의에 이제 그 주제였는데 쪽 3차원 클래스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내리면 뭐냐면 3차원으로 판명난 음양 페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음양 페어들이 뭐 꼭 2개씩 된다고 뭐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2개씩 묶어서 다시 큰 데에서 그게 3개가 묶일 수 있고 또 더 크면 4개가 묶일 수 있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3개가 묶이건 4개가 묶이건 저희 세부에서는 그냥 2개씩 묶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음양 페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음양 페어들을 즉 3차원으로 판명난 음양 페어들을 쪽 3차원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쪽 클래스라는 거는 2차원에서의 코너나 이전 그 시그니처를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들을 쪽 클래스라고 말을 했던 거에 반하면 쪽 3차원 클래스는 면과 면이 합쳐져서 어떤 그 코너나 에지로 판명이 됐는데 그게 3차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쪽 3차원 클래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쪽 3차원 클래스를 이제 잠깐 예를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블렌더로 도형을 몇 개를 놓고 가장 간단한 도형이죠.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이런 데서 모든 그라디언트 패턴하고 이제 에지 코너 패턴들을 전부 구해낼 수가 있어요. 원뿔에서는 이제 이런 패턴 그라디언트 패턴이 나오지만 위에서 보면은 또 이런 패턴이 나와요. 그러니까 빛의 방향에 따라 다르고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고 또 빛의 밝기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빛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리플렉션 되는 들어오는 거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참 진짜 뭐 1000만 개가 될지 1억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러한 그라디언트 패턴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패턴들을 찾아가지고 이 그라디언트를 좀 더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해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기초적으로 베이스로 인 역할을 하는 게 쪽 3차원 클래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1000만 개나 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찾아낼 거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저작 도구를 이용한 이제 오토매틱 패턴 이식 학습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렌더 이제 화면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블렌더가 여기서 이 오른쪽, 아래쪽, 위쪽에 있는 모든 메뉴들이 뭐냐 하면은 진짜 물체를 생성하고 변형하고 겉모습 바꾸고 그러니까 모든 X 파라미터를 전부 바꾸는 거를 지시하는 어떤 명령문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UI죠. GUI인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여기 그러한 명령들을 전부 이거를 이제 메뉴 방식이나 이제 UI를 전부 이걸 하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많죠. 이런 데서 뭐 익스트루드도 있고 뭐 베벨도 있고 뭐 컷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떠한 3차원 모양의 물체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 하나를 바꿀 때마다 물체의 피처들이 다 달라집니다. 근데 이 피처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뇌에서 말하면 뇌의 뉴런들의 조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는 이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1000억 개의 피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1000억 개의 피처 중 하나의 피처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뉴 하나 딱 바꾸고 아니면 메뉴 값을 하나 바꾸면은 그냥 그게 1000억 개 중에 하나의 그 피처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그려지는 여기서 이제 탐색이 되는 뭐 모든 음영 패턴들은 이제 쪽 3차원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쪽 3차원 클래스를 탐색을 하면은 이게 어떠한 클래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뭐냐 하면은 쪽 3차원 클래스가 이런 모양이면 이건 이런 이런 물체 아니야? 이렇게 예상이 되고 또 저런 모양이면은 이거는 또 저런 물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쪽 클래스는 이제 봤을 때 이제 아까 그 심플리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뾰족한 모양을 보면 삼각형이 생각나듯이 쪽 3차원 클래스를 보면 뭐 이런 모양을 보면 이거 원뿔 아니야? 원뿔의 끝 모양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블렌더의 모든 메뉴들을 다 바꿔하고 빛의 방향색이 보는 각도 이런 걸 해서 이제 그 그라디언트 패턴들을 쭉 이제 벡터 콘타이즈식으로 모아야지 됩니다. 1000만 개면 1000만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쫙 이제 수도 없이 돌리면서 뭐 수도 없이 돌리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블렌드에서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수도 없이 돌리면서 그것들을 쭉 이런 모양은 이게 어디에 속하고 어디에 속하고를 전부 이거를 이제 넣어서 확률도 다 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나중에 인식 과정에서는 그런 걸 다 만들어 놓고 그 DB라고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DB는 전에 그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던데 이게 뭐 if문이나 DB 같은 걸로 뭐 해서 되겠느냐? CNN으로 하시면은 요즘에 다 되는데 그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 뭐 답변을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세브1 강의 질문에 있는데 답변이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CNN 가지고 완벽하게 검출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토파일로팅 같은 데서 사고가 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어떤 피처들이 이제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는 전체적인 거를 이제 두루프 돌리듯이 돌려서 모든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X 값을 구하고 그거를 이제 이 세브 알고리즘하고 최종 이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식으로 하면은 잘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뭐 저희 희망사항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음영 페어는 이거 면이죠. 면 플러스 면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혹시 착각을 하실까봐 X파라가 아니라 이제 C파라로 코딩이 됩니다. 그러니까 쪽 3차원 클래스는 C파라로 코딩이 돼요. 그 C파라로 코딩이 된 것들을 쭉 탐색을 해서 이게 어떤 물체구나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물체에 대한 X 파라메타를 기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맺는 말을 보시면은 이제 음영 패턴은 낮은 옥타브에서 탐색해서 그렇죠. 음영의 전체 도구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세세한 음영을 파악해 나가는 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음영 영역마다 모션을 측정한다. 이 모션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 이제 27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패턴의 매칭 이제 검출 순서는 점선 면체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0차원서부터 이제 3차원까지고 그거를 이제 담당하는 건 갱글리온 셀, 심플 셀, 하이퍼 컴플렉스 셀, 3차원 하이퍼 컴플렉스 셀들이 맡아서 한다. 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룹핑을 할 때는 이제 뭐 모션 이외에도 게슈탈트 같은 조건만 충족을 해야 되는데 RF의 크기는 우리는 이제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전 A의 2배로 한다. 그리고 확률을 도입해서 이제 로컬 미니멈을 빠지는 것을 이제 줄여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3차원 물체를 이루는 면들을 묶을 때도 이제 2차원에서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 이번 강의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를 적용을 해서 3차원 쪽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 나간다. 그 3차원 쪽 클래스는 2개씩 묶을 때는 음양 패턴의 페어로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2개, 4개로 묶이면은 이제
좀 더 큰 음향 패턴으로 이제 묶여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뭐 3개, 4개 묶인 그런 음향 패턴도 초콜릿입니다. 예. 그래서 3차원 초콜릿선은 이제 물체를 구성하는 단위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런 게 나오면 요건 원뿔의 꼭지점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블렌더 같은 저작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오토매틱하게 구할 수가 있다. 이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세브가 추구하는 이제 방향이고 또한 장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3차원 패턴을 어떤 식으로 이제 패턴 매칭을 시작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시작을 끊었고 여기 다음에는 이제 모션 각 추출된 음향 페어에 대한 경계선이죠. 그 경계선들에 대한 모션을 구해서 이제 이 모션이 어떤 식으로 이제 컴펜세이션 되나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